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8년간이나 지속되었으며 양측의 사상자를 합치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샤트 알 아랍이라는 수로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 분쟁이었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간접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라크와 이란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의 국토 면적은 43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이란은 16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란의 국토 면적이 4배 정도 큽니다. 이 당시 인구도 이라크가 2600만 명, 이란이 6800만 명으로 이란이 더 많았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인종적으로도 다릅니다. 이라크는 인구의 대부분이 아랍계였고 이란은 페르시아계였습니다. 과거 페르시아는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아랍 민족에게 점령당하면서 약 800년간 독자적인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피지배 민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종교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뉩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63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게 되면서 누구를 후계자로 할지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니파는 혈통과 관계없이 서로의 의견을 모아 지도자를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상황을 보면 시아파가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수니파가 35%를 차지합니다. 이란은 시아파가 8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두 국가 모두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라크의 북부 지역은 수니파가 우세한 지역이며 그들은 비록 남부의 시아파에 비해 소수이긴 하지만 16세기 이래로 계속 정권을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도 수니파였기 때문에 이라크는 수니파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은 팔라비 왕정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회였습니다. 거리의 모습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매우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친미 국가였던 이란은 미국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미군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미군으로부터 교육받은 우수한 장교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호메이니가 나타나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 팔라비 왕조는 무너집니다. 호메이니는 이러한 혁명의 기세를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에게까지 부추겨 반란을 촉구하였고 실제로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이런 행위를 자신들을 향한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후세인은 이란의 세력을 약화시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 요인들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이 전쟁의 표면적인 요인이었던 영토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 사이에는 샤트 알 아랍이라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 바다로 나가는 약 200km의 강입니다. 이곳은 과거부터 물류 이동의 중요 요충지였고 현대에는 석유 수송로로 양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수로였습니다. 1932년 이라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이란과의 국경선 조정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란은 국제법의 관례에 따라 수로의 계곡선, 즉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경계로 하고 싶었지만 이라크는 수로 자체가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이라크가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라크를 지지하게 되면서 수로는 이라크가 차지하게 됩니다. 1968년 영국이 군대를 철수시키자 국경 문제는 다시 표면화됩니다. 이라크는 이 수로가 자신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란의 선박은 이곳을 지나갈 때 이란 국기를 달지 말아야 하고 또 이란 해군은 이곳을 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해군과 공군의 호위 아래 선박에 이란 국기를 달고 수로를 통과합니다. 이란의 이러한 행위에 이라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당시 악화되어 가고 있던 쿠르드족의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란이 이 쿠르드족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는 이란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이란이 이라크의 쿠르드 반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로의 계곡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데 합의하는 알제리 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79년 알제리 협정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듬해인 1980년 9월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개전 당시 양 국가의 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는 보병 10만 명, 전투기 200대, 전차 2000대, 장갑차 1600대, 야포 3000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란은 보병 2만 5천명, 전투기 70여 대, 전차 1600대, 장갑차 600대, 야포 1000문으로 이라크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후세인은 이란이 이라크보다 더 큰 나라인 만큼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단기간에 이란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은 먼저 이라크 공군이 이란의 공군기지를 폭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본받은 것으로 이란의 공군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공군기지의 경납고가 매우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란 공군은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이란 중부의 카슬레시린 지구와 메헤탄 지구 그리고 남부의 후제스탄주 3개의 지역으로 지상군을 전개시킵니다. 카슬레시린 지구에 4단급 병력을 투입하여 40km를 전진하였고 메헤란 지구에 여단급 병력을 투입하여 10km를 전진하였습니다. 이라크가 이 두 곳에 병력을 보낸 이유는 이곳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병력을 미리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제스탄주의 주 공격 부대인 2개의 기갑사단을 투입하여 도시를 함락시킵니다. 이어 이라크군은 정유소가 있는 아바단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이란군의 대전차 무기에 막혀 공격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라크는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약 20개월 동안 아바단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라크가 만약 아바단을 함락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란의 중요항인 반다르 에맘 호메이니를 점령했다면 이란은 쉽게 반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981년 1월에는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이라크의 T-62 전차 250대, 이란의 치프틴 전차 250여 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0mm의 강선포를 가진 영국산 치프틴 전차가 우세할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론 이라크의 T-62 전차가 승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우기를 맞아 진흙길이 많았는데 무게가 무거웠던 치프틴은 전장에서 둔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세에 몰린 이란은 서서히 반격을 준비합니다. 병력을 징집하고 각종 무장 세력에 소년 민병대까지 앞세운 이란은 이라크군을 몰아붙였고 이라크는 이란의 영토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이라크군 포로는 2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급해진 후세인은 이란에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병력을 모은 이란은 협상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란은 2개의 기갑사단, 2개의 보병사단, 그리고 2개의 혁명방위대가 이라크의 제3의 도시인 바스라로 진격합니다. 이라크도 이를 미리 알고 바스라의 북쪽에 20km에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방어선 앞에는 20m의 수로를 파서 물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요새를 구축한 이라크는 이란군과 비슷한 병력인 2개의 기갑사단과 5개의 보병사단을 준비시킵니다. 이란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진격했지만 이라크의 인공수로 앞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항공기와 대전차 무기의 공격을 받고 크게 패하게 됩니다. 라마단 작전이라 불린 이 전투에서 이란군은 전차 300여 대를 잃고 27,0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반면 이라크군의 사상자는 5,000명이었습니다. 고성이 그치지 않는 이라크 남동부 최전방 파오 반도입니다.
이수로 바로 저 너머는 이란 땅, 이라크 진지에서 일제히 대공포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곳 파오반도는 이란이 2년 동안 점령해 오다가 이라크가 최근 재탈환한 지역입니다. 이란군이 버리고 간 탱크와 기관총들이 눈에 띄고 이란 부상병을 치료하던 이곳에는 전사한 이란 병사들의 철모와 거적대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 작전에서 실패한 이란군은 이번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격하는 무슬림 이브나길 작전을 실시합니다. 중부 국경에서 바그다드까지 150km를 진격하는 것으로 5개의 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이 도로를 미리 파괴하여 진군 속도가 느렸고 거기에 이라크군의 야포 공격을 받게 되면서 제대로 된 교전 없이 작전은 1개월 만에 중지됩니다. 이란은 2번의 큰 작전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보다 인구가 3배나 많았던 이란의 위력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병력은 계속해서 보충되었고 새로운 부대가 생겨났습니다. 1983년부터 이란은 전선을 모든 국경선으로 확대하고 장기 소모전에 들어갑니다.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을 이라크가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변국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순위파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등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인 프랑스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스스로의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해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역량만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려 하였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양국의 재정 상태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물가는 80% 이상 상승했고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라크도 전쟁 수행을 위해 주변국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빌려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1988년 이란이 유엔의 정정협정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서로의 영토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란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이라크는 막대한 외채를 도입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각종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 주변국들로부터 채무를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방대해진 국방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년 후인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어 걸프 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이란 이라크 전쟁은 두 국가가 8년간 지루한 싸움을 하면서 100만 명 이상이라는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그동안 주변국들은 그들에게 무기를 팔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각종 무기를 팔아 수익을 챙긴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